안녕하세요. 과학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전자기학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웨르스테드와 데이비에 의해 전기가 흐르는 도선, 즉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전기와 자기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전기가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면 자기도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생각을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패러데이는 1791년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위대한 과학자가 됐을까요? 자, 패러데이는 그 13살 때부터 책을 만드는 제본소에서 그 견습공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 책을 만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냥 책만 만들고 그 돈만 받으면 끝났는데 패러데이는 책을 만들면서 책을 읽고 지식을 얻어 나갔다고 합니다. 또 그때 그 제본소에서 만든 책 중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도 있었대요. 그래서 백과사전을 읽고 이렇게 과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1살 때쯤 패러데이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험프리 데이비의 과학 강연을 듣게 된 겁니다. 패러데이는 데이비의 강연을 이렇게 필기해 두었다가 제본소 인쇄공이었기 때문에 강연 내용을 그 책으로 만들어서 데이비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가 자기 강연이 적힌 책을 받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조수가 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데이비는 이제 편지를 받고 워낙 유명한 과학자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무시하다가 어느 날 그 실험 중에 사고가 나서 눈을 좀 다치게 됐어요. 그래서 실험이 도와줄 사람을 필요해 갖고 이 마이클 패러데이를 조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는 이때부터 그 데이비의 조수로서 과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허드렛일 이런 것만 했겠죠. 청소 같은 거. 그러다가 이제 점점 과학적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전기가 자기를 발생시킨다는 그런 사실을 데이비가 확인하자 패러데이는 전기가 발생시키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회전 운동을 발생시키는 기계. 그러니까 전기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면 이 자기장은 그 철이나 다른 자석 같은 거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장이 전기에서 자기장이 발생되는 걸 이용해서 다른 자석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걸 이제 회전하게 만든 거예요. 자, 요 그 전기를 걸어주면 회전하는 기계 뭐예요? 그렇죠. 바로 전동기, 모터입니다. 뭐 지금 쓰는 모터랑은 약간 모양은 다르게 생겼지만 그 원리를 패러데이가 개발한 거죠. 지금 사용하는 선풍기, 세탁기, 그리고 전기 자동차까지 지금 사용하는 전기 기계의 그 전동기, 회전 운동을 발생시키는 모터, 그 원리를 패러데이가 개발한 겁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마이클 패러데이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 거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게 있습니다. 더 큰 업적이 있습니다. 패러데이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기가 자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자기도 거꾸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830년에 패러데이는 이제 구리 도선을 칭칭 감아서 원통 코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실험을 고안했습니다. 실제로 그 실험을 했더니 자석을 움직여서 그 자기장을 변화시키니까 이 코일을 감아놓은 도선에 전류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듯이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류를 발생시킨다는 그 사실을 발견한 거죠. 자, 이 원리를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현재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가 바로 이 패러데이가 발견한 전자기 유도 그 원리예요. 그 전자기 유도 원리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기를 이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기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패러데이인 겁니다. 전자기 그 유도 현상에 대한 발표를 계기로 1840년 무렵부터 패러데이는 그 전자기력 작용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패러데이는 자기장과 전기장에 의해 생성되는 전자기력의 분포를 알기 위해서 전기력선, 자기력선과 같은 가상의 역선,
이렇게 요렇게 이제 그린 요 그림처럼 역선을 이 선을 그리게 됩니다. 어. 자, 그리고 이 가상의 선들이 힘의 분포를 가지게 되고 요 이제 이 전기력과 자기력을 가지는 힘의 분포를 전기장, 자기장 이렇게 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 패러다이는 이러한 역장의 진동에 의해서 역장이 막 이렇게 진동하면서 이게 퍼져 나가서 그 역선을 따라 자기력선이 이제 사방으로 그 자기력선과 전기력선이 사방으로 전달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자, 역장의 개념은 전자기력의 작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해주었고, 그리고 이제 나가 뉴턴 역학에서 뉴턴이 이제 중력을 법칙을 발견했지만 중력이 어떻게 닿지도 않았는데 서로 두 물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까지는 밝혀지지 못했는데 어, 요 전기력, 자기력 그러니까 전기장, 자기장 같은 장의 개념 그리고 중력장 이런 장의 개념을 사용하면 닿지 않아도 작용하는 힘, 즉 힘이 원격으로 작용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원거리 물체 간에 작용하는 중력이나 전자기력은 당시까지 알려진 대로 두 물체 사이에 즉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에 의해서 일정한 속도로 전파돼요. 그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속도를 느끼지 못하지만 이게 속도가 걸린다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물체 사이에 그런 그 전기장과 자기장 역장에 의해서 이런 원격적인 힘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거기 이런 그 개념을 만드는 또 사실 이 패러데이가 수학을 그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잘 못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직관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건 굉장히 잘했어요. 또 패러데이는 이제 말년에 빛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빛도 전자기파의 하나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자, 위대한 발견을 한 위대한 과학자 패러데이. 패러데이는 지금도 그 영국인에게 굉장히 사랑받고 존경받는 과학자인데요. 그게 이제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나중에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성공한 것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도 있는데 자기처럼 가난해서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무료로 그 대중 과학 강연을 열었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런 크리스마스 그 강연에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들 혹시 아시나요? 리처드 도킨스, 칼 세이건. 칼 세이건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고요.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런 유명한 과학자도 최근에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패러데이는 그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학을 잘 못했어요. 수학은 아무래도 이게 어려우니까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만든 역장의 개념, 그 뭐 장의 개념, 우리말로는 마당이라고 하거든요. 마당 개념을 수학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아주 잘 설명했죠. 그런데 수학적 설명이 없으니까 대다수 과학자들이 이제 패러다이의 역장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패러데이의 생각에 깊은 감명을 받은 교육받은 엘리트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입니다. 자, 맥스웰은 대학 시절부터 패러데이의 전자기학 연구에 관심을 가졌고요. 특히 그의 자기력선, 전기력선 같은 역선과 마당 이론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생각했습니다. 맥스웰은 전자기 작용은 전기력선과 자기력선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서로 수직으로 전파된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린 그 전기력선, 자기력선 있잖아요. 그게 패러다이는 이제 그 선 모양대로 이제 힘이 전달된다고 하는데 그 맥스웰은 이제 그걸 좀 발전시켜서 이 전기력선, 자기력선의 수직인 선을 그리면은 그 선을 따라서 그 전달된다고 본 건데요. 그리고 또 이제 맥스웰은 패러데이랑 달리 공간이 에테르라고 하는 매질로 차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당시에 그 빛을 이제 파동이라고 보면 파동은 보통 물결파 같은 경우 물이라는 매질이 있어야 돼. 그 매질이 있어야 돼. 매질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을 전달하는 매개체를 말하는데요. 보통 이제 물결파나 이런 그 진동 같은 경우는 매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빛이 만약에 파동이라면 빛을 매개하는 매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는 이제 에테르라고 하는 가상의 이제 매질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은 이제 그런 이제 매질로 이제 공간이 차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 전달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뉴턴의 역학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주 공간에 에테르라는 매질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매질 속에서 힘이 전자기장의 역선을 따라 전달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에테르라고 하는 개념은 좀 에테르로 차 있다 이런 개념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맥스웰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힘이 전달되는 데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 이 패러데이의 설명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1864년 맥스웰은 몇 개의 방정식, 자 여기 보이는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죠.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해서 전자기력의 작용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어서 1887년 독일의 헤르츠라고 하는 과학자가요.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고 검출하는 실험. 그러니까 전기와 자기가 막 이렇게 교대로 해서 이 파동이 생겨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전자기파를 발생하는 실험을 통해서 전자기파를 발생시켰고요. 또 전자기파의 속도를 구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패러데이의 그 역선과 장이론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을 검증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그 패러데이는 전자기학을 만든 사람, 전자기학의 아버지. 그리고 맥스웰은 전자기학의 완성자. 이 수학적으로 완성했으니까요.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패러데이가 시작하고 맥스웰이 이제 완성하는데요. 자, 맥스웰이 이렇게 전자기학의 기틀을 완성하는 동안 여러 과학자들은 다양한 연구와 실험으로 결국에는 그 단초를 패러데이가 발견하긴 했는데 결국엔 여러 과학자들이 요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맥스웰이 설명했던 전자기파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이라고 하거든요.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 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는 이런 가시광선 외에도 보이지 않는 적외선, 자외선, 전파, X선, 감마선 이런 여러 종류의 전자기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전자기학의 발달은 기술의 발달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서요. 오늘날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각종 전자기기의 발명을 이끌어냈죠. 자, 거기다가 전자기학은 이후에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 같은 현대 물리학이 탄생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생각하는데 이 맥스웰 방정식을 이제 푸는 게 기초가 됐거든요. 자, 이렇게 전자기학의 발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한 가지 더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이 물리학에서 자연계의 힘은 총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은 총 4가지다. 어떤 거느냐? 자, 우리가 뉴턴에서 배웠던 이제 중력은 다들 아시죠? 중력.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웠던 전자기력, 전기력과 자기력. 이게 두 개가 또 통합되는 힘이잖아요. 전자기력이 있고. 자, 그런데 이 2가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사과 떨어지는 거 보면, 뭐 떨어지는 거 보면 우리가 중력 느낄 수 있고, 자석이나 이제 전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력 같은 거 느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강력하고 양력이라고 하는 힘이 2가지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 강력하고 양력은 이 원자 핵을 연구하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원자 핵에서만 작용하는 아주 작은 세계에서만 느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자연계에는 총 4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전기력과 자기력도 따로 존재하는 듯 하다가 이게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력과 양력 그리고 중력과 전자기력이 다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있지 않을까 하는 탐구를 과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통일장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가능하게 했던 기술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전기와 자기의 비밀을 밝힌 그게 또 하나라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서로 유도한다는 그런 성질을 밝힌 전자기학의 발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전자기학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대성 이론, 아주 대단하죠?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 어떻게 탄생했는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